네, 안녕하세요. 정서TV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올란도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들이랑 모래놀이 키즈카페에 가는 길이거든요. 저희 집에서 지금 청라로 가는 길이고요. 지금 뒤에는 아들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낮잠 잘 시간이라서 일단 청라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30분 동안 제가 올란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면서 나중에 추가 촬영도 좀 더 하면서 영상을 한번 완성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스파크랑 네이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생각보다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다들 경차에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올란도 중고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지 않으실까 해서 제 올란도 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중고차로 구매하실 분들은 이런 점 참고하시면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부 옵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촬영을 할 거고요. 일단 오늘 가는 길에 주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액션캠이 하나 더 있으면은 전방도 촬영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촬영을 하고 할 텐데 지금 액션캠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이 각도로밖에 못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핸드폰으로 동시에 촬영을 해보니까 핸드폰은 제가 직접 들고 있지 않는 한은 여기다 달아놨을 경우에 상당히 좀 덜덜거려가지고 일단은 영상이 맞지 않더라도 나중에 주행하는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해서 좀 지루하지 않게끔 영상을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정서진로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라베키엘로 검색을 하시면은 드라이브 하기 좋은 코스니까 이쪽으로 놀러도 오시고, 여기 카메라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있으면 여기 중국 요리 손짜장 마루라는 집이 있는데 여기 짬뽕이 엄청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메라에 안 나오겠네. 제가 나중에 이미지로 넣어 드릴게요. 여기 생뚱맞게 짜장면 집이 하나가 있는데 저기가 엄청 맛있어요. 자, 오늘도 미세먼지가 좀 있는 편이라서 하늘이 맑지는 않네요. 올란도에도 이 반사거울이 있기 때문에 뒤에 애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로 알 수가 있고요. 스파크에서 얘기 드렸던 룸미러, 그 눈부심 방지 기능이 올란도에는 눈부심 방지 기능이 되는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까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 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처음 사면서 튜닝을 따로 한 거고요. 원래는 여기에 이제 트림만 들어가 있어요. 일단 올란도의 장점은 일단은 좀 튼튼한 그런 승차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내부에서 타보면은 약간 탱크를 몰고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제가 뭐 차를 많이 타본 건 아니지만은 일단 올란도가 중고로 만약에 사실 때 비교 대상이 투싼이나 스포티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크기도 비슷하고 트렁크 공간도 비슷한데 올란도가 트렁크 공간은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생긴 게 박스 형태다 보니까 올란도의 그 공간 능력은 좀 더 뛰어날 것 같고, 올란도는 일단은 지금 제 거는 7인승이에요. 근데 말이 7인승이지 그냥 의자 억지로 쑤셔 놓은 거라서 저는 솔직히 7인승으로 사용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있고, 7인승으로 사용하게 되면 트렁크가 거의 뭐 네이처럼 거의 없어질 정도로 뒷자리가 공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7인승으로는 딱 한 번 사용해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네 차 7인승 아니냐 이러면은 내 차는 5인승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7인승에 대한 거는 그냥 생각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트렁크 공간이 좀 중요하실 건데 올란도가 트렁크가 이 차급에서는 좀 큰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7인승인데 뒤에 3열 의자를 빼버리면은 그 공간은 그 3열 의자가 접혀 있는 만큼 더 깊어지는 거니까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루프박스 설치해가지고 루프박스에 짐 실는 그 정도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의자를 빼서 이제 거기다가 짐 채워놓고 의자를 빼시면은 거기에 텐트 2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타고 다니셔도 되는데 일단은 그거는 불법이긴 합니다. 불법이라서 자동차 검사하실 때는 다시 의자 장착하시고 검사를 하셔야 되고, 후방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도 그 의자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을 생각하실 때는 3열 의자를 안 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차들은 반자율 주행이 되니까 상당히 좀 부럽거든요. 저도 도심 주행에서는 2차급 이상 커지면은 좀 불편하겠다 싶은데 이 차를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지만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텔레스코픽 기능이 얘가 안 돼요. 그래서 핸들이 지금 포지션이 조금 안 맞아갖고 시내 주행을 할 때는 뭐 딱히 상관은 없는데, 이거 이제 장거리로 이제 제가 시골에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포지션이 좀 안 맞으면은 어깨가 되게 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차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물론 지금 돈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에 대한 만족도는 지금 제가 이 차를 7년째 타고 있는데 누적거리는 지금 88,700 정도 됐고요. 그렇게 많이 타는 편은 아니죠. 1년에 10,000km 조금 이상 타는 정도인데 주행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얘가 묵직하고 소음도 바람 소음이 조금 나긴 납니다. 바람 소음이 좀 있고 하체 소음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고요. 확실히 경차에 비해서는 하체 소음이나 바람 소리는 조용하긴 조용해요. 승차감도 괜찮은 편이고 승차감이 약간 하드한 편이라서 뒤쪽이 지금 토션빔으로 되어 있는데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이렇게 쿵 내려앉는 그 느낌이 조금 좀 저질스럽긴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차를 타고 싶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제 차는 2.0 디젤인데 제 차 이후에 나온 차들은 1.6으로 다운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1.6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힘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제 거는 2.0이기 때문에 힘이 넘쳐나요. 오르막길에서 조금만 세게 밟으면은 푹 치고 올라가는데 그 토크발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갈 때도 힘이 넘쳐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디젤 특유의 그 한 박자 느린 거는 조금 익숙해지면은 괜찮긴 해요. 한 2초 있다가 반응한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이거는 완전 풀옵션 차가 아니라 세이프티 팩이라고 해서 올란도가 LS, LT, LTZ 이렇게 있는데 제 거는 LT 플러스입니다. LT 세이프티 팩이라고 해서 LTZ에 들어가 있는 안전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은 전방 센서가 있어서 주차할 때 전방 센서를 활성화해서 조금 편하게 주차할 수도 있고요. 사이드밀에 이렇게 사각지대 감지 센서도 있고요. 후방 센서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 정도 크기의 차를 운전을 하실 때 전방 센서가 진짜 무시를 못 하는데요. 전방 센서가 있다는 거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싸제가 아니라 정품이라는 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크루즈 기능은 있는데 솔직히 일반적인 크루즈 기능은 거의 쓸 데가 잘 없어요. 제가 고속도로 주행을 좀 하는 편인데도 뻥 뚫린 곳에 가면 몰라도 그 앞차 간거리 유지 기능이 아닌 크루즈이기 때문에 솔직히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제 차도 썬루프는 옵션으로 안 했고요. 근데 디젤 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DPF 장치가 골치가 아픈데요. 이 매연저감 장치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골치가 아프냐면요. 그 쉐보레의 장점은 일단은 그것도 뽑기운이 좀 있긴 한데 장고장이 좀 잘 안 나는 편이에요. 현대기아가 장고장이 좀 많은 편이죠. 대신에 AS 센터가 많으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DPF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는 그냥 하이브리드 차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휘발유는 연비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살 때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심리적으로 좀 연비도 좋고 그 다음에 휘발유 차보다 더 조용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하이브리드 차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올란도도 처음에 구매하시면은 요거가 지금 요 부분이 좀 불편해요. 여기에 센터 콘솔 요게 없기 때문에 콘솔 박스가 없어서 여기 운전석에만 이게 있는데 조금 가운데쯤 이렇게 포지션을 하고 싶은데 이게 없으니까 좀 불편한데 요 보조석 거는 제가 수출용으로 반대쪽 팔걸이를 이거를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장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없는 거고 요 부분은 정품이고 요거는 싸제. 근데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딱 하고 싶은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좁은 감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넓고 중간쯤에 딱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2열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2열은 제가 하남식 그 근처까지 가가지고 따로 이제 튜닝을 한 건데 그 브라켓 자체를 교체를 하시면은 이 의자가 이제 원래는 틸트가 3단계까지 이렇게 딱딱딱 되는데 거기서 6단계인가 7단계까지 되도록 두둑 하고 거의 의자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되게끔 지금 튜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장시간 운전을 할 때 뒷자리에 와이프가 편하게 앉아서 자면서 갈 수 있게 그거를 따로 튜닝을 해갖고 각도를 이만큼 더 벌려지게끔 따로 튜닝을 해놨어요. 2열 공간이 올란도가 3열을 억지로 집어넣으면서 조금 2열이 이렇게 넓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3열을 하지 말고 그냥 2열을 더 넓게 했으면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아쉬워요. 그래서 의자가 이렇게 뒤로 제껴지면은 그만큼 공간은 조금 더 넓게 느껴지니까 그런 식으로 커버를 했고요. 솔직히 좀 니로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이
지금 올란도보다 너무 좁아지고, 올란도도 지금 가끔씩 시골 갔다 오면서 좁다고 느껴지는데 니로 트렁크 너무 좁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소렌토 새로 나오는 거 그거 지금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1.6의 하이브리드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큰 차를 1.6으로 운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 그 수치에서부터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지금 이 차도 2.0 디젤인데 1.6 휘발유면은 엄청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하이브리드 토크가 더해지면은 그 힘이 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은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차라리 그냥 2.0 휘발유를 사는 게 나을지 고민이 좀 되긴 돼요. 일단 뭐 차 출시되고 전문 기자님들이 테스트를 많이 해주시겠죠. 그때까지 그냥 제가 베타 테스터로 그냥 먼저 구매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구매하는 게 낫겠죠. 어차피 그 차 빨리 나와도 살 돈도 없어요. 그리고 올란도에서 제가 좀 불만이 있었던 거는, 다른 SUV처럼 디자인을 이렇게 딱딱 이렇게 니은자로 꺾어가지고 했으면은 요 밑에 이제 수납 공간이 좀 있었을 텐데, 요거를 조금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센터 페시아를 이렇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좀 없어요. 그래서 이쪽 밑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디자인되면서 여기에 이제 시크릿 박스라는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시크릿 박스 공간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요. 시크릿 박스를 열었을 때 그 안이 어두워서 거기 뭐 LED 등 하나 달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조금 아쉽고, 아무튼 디자인적으로는 뭐 도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좋긴 좋지만은 원래 타던 그런 SUV처럼 편하지는 않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텔레스코픽 얘기를 드렸는데, 핸들이 이제 위아래 그 다음 앞뒤로 조정이 되는 건데, LTZ를 구매를 했으면은 텔레스코픽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LT 플러스를 샀다고 설마 텔레스코픽이 없을 줄은 몰랐던 거죠. 옛날에 쉐보레가 그런 옵션 장난을 좀 쳐놔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간과하지 못해서 다음부터는 내가 차를 살 때 옵션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해서 구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자동차에 대해서 영상도 많이 보고 공부도 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도 찍고 있는 정도, 물론 이제 전문 기자님들처럼 엄청 이렇게 얘기를 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옛날에는 좀 되게 버벅거렸는데 그나마 요새는 옛날보다는 조금 말이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앞으로 좀 더 이제 노력해가지고 더 잘하도록 지금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제가 차 또 새로 사면은 그때 좀 자동차 리뷰 멋지게 좀 찍기 위해서 이렇게 제 차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니까 영상이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파크 리뷰를 하면서 이 차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핸즈프리 기능이 얘는 없습니다. 당연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옛날에 쉐보레 정책에서 핸즈프리로 통화를 하면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핸즈프리 옵션을 뺐었어요. 그래서 핸즈프리가 제 차에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솔직히 되게 좀 불만입니다. 그래서 전화 받을 때 핸드폰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핸드폰에 따라서 스피커폰으로 잘 들리는 게 있고 안 들리는 게 있고, 이 차는 지금 7년째 안 바뀌었지만은 그동안 핸드폰이 여러 번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잘 안 들린다고 막 그래가지고 소리 막 지르면서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막 이렇게 그렇게 했던 핸드폰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져 갖고 스피커폰으로 잘 되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고속주행으로 되게 빨리 가다 보면은 그 노면 소음이라든지 바람 소음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통화하기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블루투스로 연결해 놓으면은 또 그 스피커폰으로 갑자기 자동으로 바뀌고 다시 블루투스 끊길 때도 있었고, 지금 핸드폰은 이제 안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원래는 오토라이트가 안 되는 차였어요. 제가 나중에 싸제로 오토라이트 옵션으로 바꾼 거거든요. 올란도가 한번 업그레이드를 한번 했잖아요. 제 차보다 램프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아마도 그 램프가 훨씬 더 이뻤으면은 제가 싸제로 그 램프로 바꿨을 텐데요. 램프가 생각보다 바꿀 만큼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서 그냥 안 바꿨어요. 쉐보레에서 그 램프 디자인 외에는 전혀 업그레이드나 바꾼 적이 없고 페이스 리프트를 하지도 않고 그냥 단종시켜 버렸잖아요. 그게 상당히 좀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중국 올란도 혹시 보셨나요? 중국 올란도 보시면은 이 차가 갖고 있는 단점을 다 개선해서 딱 사고 싶게끔 차를 만들었는데 국내에는 판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쉐보레에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그냥 쉐보레 차는 이제는 별로 사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쉐보레 차가 옛날만큼 좀 좋지는 않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미 만들어 놓은 차들은 그래도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AS를 해줘야 되는 그런 점은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 이 정도 급의 차를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조금 되게 화가 납니다. 그 쉐보레에서 그 트랙스랑 올란도 사이에 이제 트레일 블레이저라는 자동차를 요번에 이제 들여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올란도급은 좀 매매해지면서 이코녹스라는 그 자동차가 포지션에 들어갔는데 가격이 4천만 원이 넘다 보니까 그 돈이면은 산타페나 소렌토를 살 수 있는 돈이니까 그 차는 당연히 잘 안 팔리겠고, 그렇다면 정답은 2차급의 그 올란도계를 들여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헛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급 트레버스는 자동차 크기도 엄청 크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랑 상대를 하려면 반자율 주행을 달고 들어가야 되는데, 쉐보레가 반자율 주행은 진짜 웬만하면 다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인데 그 미국에서는 워낙에 이제 소송이 심하고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뭐 별 미친놈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 그런 거 가지고 소송을 걸까봐 이제 기업 마인드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아예 설치를 하지 말자, 그런 소송거리는 아예 만들지를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자체가 그냥 완전 사업가 마인드라서 그런 테크닉이 들어간 그런 것들은 애초에 만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소송이 걸릴 만한 것들을 배제하다 보니 문짝도 엄청 튼튼하고 그 다음에 차도 되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요. 고장나는 일이 좀 작은 이유도 그런 소송거리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내부 옵션이나 이 내부 크기, 트렁크 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나중에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고요. 오늘 주행편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부분적으로 상세하게 촬영해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를 여기서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왔습니다. 아빠 두대다. 아빠 두대다. 고생했어요.